네, 그럼 재무제표 왜 알아야 할까요? 이 재무제표에는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클로징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 회사가 설립부터 최근까지 얼만큼 수익을 발생을 시켰는지,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금이 얼마 정도인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 재무제표를 알면 대표님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한정적인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도까지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대표님한테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들도 남들한테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컨설팅을 역으로 제안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가 컨설팅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지 컨설팅을 받아들일 만한 대표님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성향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크레탑이나 매트라이프 기타 유료로 제공하는 기업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료로 제공하는 분석 자료가 조금 더 질 높은 자료를 제공을 하고 객관적인 정보, 어떠한 컨설팅을 제공하면 좋을지, 효과는 어떠할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안할 수 없으면은 그 아무리 많은 자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신상 정보, 그리고 주주 명부, 이 회사의 연역, 그리고 주요 매출 매입처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정보들을 좀 첨언해서 한다면은 좀 더 질 높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하게도 이 회사의 업종,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 부채 내역, 그리고 최근 손익 동향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 정보를 안다면 잉여금은 얼마인지 또는 주주 명부를 보니까 가족이 없으시고 혼자 1인 주주로 되어 있을 때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주주 구성을 달리하고 싶으신지 또는 재무제표에 가질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숨겨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가질금을 파악을 해서 컨설팅을 또 제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질금을 또 해소하고 싶으신지 또는 최근에는 사금복이라는 막강한 컨설팅 전략이 있는데 근로자 수라든지 급여 등을 파악을 해서 이 사금복을 또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익 소각도 제시할 수가 있고요.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부를 이전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제시할 수가 있고 주주 구성을 달리해서 배당을 매년 또 진행하는 배당 설계도 제시할 수가 있겠고 개인 자산도 파악을 해서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한 그런 컨설팅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생김새도 다르고요. 재무 비율의 평균 비율 또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전에 회사의 업종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존재합니다. 이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회사가 단기에 투입된 원가, 원재료 이런 비용들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제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출에 비해서 과도하게 재고자산이 많다면은 또는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익을 조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도하다면은 회사가 재고자산을 남김으로써 이익을 많이 발생을 시킨 거고요. 과소하다면은 이 회사가 비용이 많이 부족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부족하면은 저희가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제시할 수가 있겠고 이익을 과도하게 분식해서 발생을 시키고 계시다면은 과도한 잉여금이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건설업을 보면은 면허에 따른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설정을 하지만 주주가 100% 납입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5억짜리 자본금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5억이 전부 다 회사에 납입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면은 그 형태가 당연히 가지급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물론 가지급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계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안할 수가 있겠고 실질 자본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을 낮추는 컨설팅을 제안할 때에는 그런 요건들을 꼭 확인을 해서 컨설팅을 제시하셔야 되겠고요. 보조매업은 정부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대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좀 많이 잘 나오는 편인데 도소매업은 그런 혜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좀 업종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랬을 때 1부터 100까지 저희가 다 제조를 해야 꼭 제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일부 OEM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가공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저희가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세무적인 위험
부담은 없느냐라는 건데, 세액 감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받던 도소매업으로 세액 감면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면 막강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연구소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뭐 벤처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믹싱을 해가지고 기업 밸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하고요.